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응? 시체들이 묻혀 있는 이거 한번 보세요. 고정식, 그 앞에 거 고정시켜봐. 자, 충주에 있는 민간인 학살 현장. 자, 조금 전에 띄웠던 거 보여봐. 다음요. 요거. 그거 봐라. 자, 보세요. 전주에 있는 민간인 학살 현장입니다. 이게 캄보디아가 아니라니까. 이게 캄보디아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 1950년 9월 28일 9.28 서울수복이 있던 그 6.25 때 일어난 거네. 예, 6.25 때. 그럼 이런 사진이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이렇게 무당이 내가 그때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100개도 넘어 100개. 네, 그 다음 많이 사진들 보여. 이거는 경남 진주에 있는 민간인 학살 현장인데 10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남한에 전투하고 있던 북한군들이 다 이제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돼서 북한으로 다 올라간 이후,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좌익, 그러니까 북한을 협조했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저질러진 사진부터 보고 네. 그 다음 사진도 보세요. 그게 지금 계속 지금 이게 영광군 염산교회 야월교회가 집단 학살된 이제 계속 보여. 계속 박박 찍고 나가요. 예. 박박 찍고. 그 다음에 자, 다 볼 것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어. 또 북한 지역 내에서도 이 동네마다 민간인 우익들이 집단 학살이 됐거든요. 한문교화소 거기에 700구 시신이 발견됐고 우물 속에 300개의 시신이 나왔어요. 예, 4개의 우물에서 300명의 시신이 발굴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함흥 지역 내에 동굴이 한 10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민간인들을 다 집어넣고 다이너마이트 터트려 가지고 죽였습니다. 그 인원이 한 2만여 명 이상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죽였는지를 그때 시체 발굴 단원으로 활동했던 김인호 씨가 그거를 증언한 책을 만들어내서 알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또 것들. 사진 또 있어요. 북한 지역 내 민간인 학살 현장 함흥 지역이 많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을 구덩이를 자기를 파라 그래 놓고 구덩이 파면 안 죽인다 해놓고 파면 바로 총 쏴서 구덩이를 밀어넣고 지가 들어갈 구덩이를 그 사람 그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건데요. 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제 철수를 하면서요, 남한 지역 내에 있는 그 형무소라든가 우리 내무서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입니다. 거기에 유치장마다 우리 반동분자라고 지목된 우리 우익 세력들을 잡아두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대전 형무소에서 6천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구덩이를 다 파라 그랬어요. 파라 그러니까 구덩이를 팠지요. 결국은 구덩이 안에 들어가 해가지고 그냥 죽인 겁니다. 자기가 묻힐 구덩이를 자기가 판 꼴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45년부터 50년대 6.25 때까지 죽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북한군이 군일까? 아니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9.28 수복한 후니까 이미 남한에는 북한군이 없었어요. 북한군이 간 뒤에 그럼 누가 이 사람들을 죽였을까? 이거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거기에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살이 됐다는 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면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이고요. 1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됐으니까 9.28 9월 28일이 서울이 수복됐습니다. 그 점은 이제 북한이 완전히 이제 물러가고 남한 내에는 뭐가 있냐면 북한군이 물론 잔당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북한군을 협조했던 사람들이 이제 멘붕 상태에 빠진 겁니다. 아니 이게 북한 정권이 오래 갈 줄 알았더니 이제 그 3개월 만에 역전이 돼가지고 올라가 버렸네. 자기는 지금 북한군의 협조자가 돼가지고 동네마다 전부 다 사사시 집집마다 다니면서 반동분자를 잡아들이고 그 다음 인민재판통에 처형하고 무단체육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세가 역전됐으니까 이제 내한테 처벌이 돌아오겠구나. 국군이 오고 유엔군이 오고
경찰이 오면 아마 자기가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우익들이 피해자 입은 가족들이 보복하지 않겠나 자, 해서 뭐냐면은 집단학살을. 이 죽인 사람들이 북한 인민군이 아니고 평소에 마을에서 친하게 지났던 사람, 그냥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하고 잘 지났던 사람 중에서 누구냐? 남노당 사람들이야. 그 다음 뭐냐? 6.25 때 왔다가 인민군한테 부여간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걸 좌익이라 그래, 좌익. 뭐라고요? 왜 오늘 이 이천 교수님을 다시 내가 모셨냐 하면은 문제는 지나간 역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이 다시 우리 앞에 왔다는 거야. 지금 문재인은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하려고 마을을 옛날 말로 말하면 인민위원회로 마을 공동체로 완전히 조직해서 지금 좌익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틀어지기 위하여 지금 조직이 완성됐어요. 완성. 3,000 몇 개예요? 3,491개 중에 1,200개가 지금 조례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미 내용적으로는 다 장악이 됐어요. 마을이. 그러면 걔들이 왜 저렇게 할까? 또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느 날 북한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녁에 자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D-Day가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마을 장악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모르고 계시지만 저는 작년 3월 달에 주민자치기본법을 이제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실 그 법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숨이 막히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는 완전히 그들의 좌파 마을 활동가의 손아귀에 다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70년 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는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마을을 장악하기 위한 귀촌 귀농운동부터 박원순에 의한 마을 공동체 사업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같은 경제공동체 사업 교육공동체 이와 같은 마을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오랫동안 해왔고 이미 문재인 정부 동안은 전국적 단위에서 그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자칫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는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체제는 결국은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강화문 세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8.15 대회 때 우리가 계속 버벅거리다가 그만둬버리면 이 사람들은 바로 시행 들어갑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말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천 교수는 이 말을 물타기 하려고 에이 웃기고 있네 참나 뭐 마을을 인민위원들이 다 장악했어. 아이고 참 우리 마을은 다 착한 사람만 사는데 이러거든.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45년부터 50년 사이에 똑같이 그렇게 있었어요. 똑같이. 우리 어머니가 내가 시골에서 어릴 때 살 때 하루는 내가 초등학교 갔다 오니까 저 집을 조심하라 그래. 나를 보고. 왜냐니까 6.25 일나서 3개월 동안 인민군이 우리 동네를 지나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밀양까지 피란 갔다 오는데 갔다 와보니까 피란 안 간 한 집이 있었어. 이 집이 마을 어른을 죽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북한 따라 안 올라가고 그래서 저 집을 조심하라.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근데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이미 벌써 대한민국에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이게 설마 저 집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대.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그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는 얘기를
그때 6.25 전쟁 겪었던 사람 다 하는 겁니다. 북한군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 북한군은 그 동네에서 경찰 가족인지 군인 가족인지 지주인지 뭐 자본가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느냐? 그 동네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항상 공산주의자는 왜 그 동네 사람을 이용하는 이유는 반동분자를 색출하는 게 제1과업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동네에 있는 사상 성부를 아는 사람, 동네 사람들을 이용해서 색출하게 하고 처형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작년 5월 달인가에 처음에 어디 갔냐 하면은 그 명동성당에 대수천 강의를 갔어요. 주민자치기본법이 위험하다고 강의했더니 끝난 후에 바로 이제 한 80 먹은 할아버지가 딱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가슴을 떨면서 막 흥분된 노조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강의 들어보니까 6.25 전쟁 때 우리 집에서 겪었던 얘기가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서울에 사시면서 피난을 못 가셨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옆집에 뭐가 인민위원회 사무실에 쓰였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군 앞잡이들이 이제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기도 하지만 그 인민위원회 사무실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 걸 수도 없이 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상으로 두 국민을 나누는 것, 사상으로 마을 주민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이 6.25 전쟁에서 똑똑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둘로 나눕니다. 촛불 국민과 괴멸돼야 될 보수 국민으로 나누고, 주민들도 좌파 세력, 이 주민들한테는 뭐냐면 권력과 돈을 주고 우파 국민들을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실현이 되면 결국은 제2의 6.25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마을 전쟁이 일어날 수 모른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된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천 교수님 같은